그 밑에 있는 그룹 이름은? 몰라요? 짱구 밑에 있는 저 남자아이들 그룹 이름은? 몰라? 큰일 났다 진짜. 한동대는 내가 옛날에 있을 때도 애들이 TV도 안 보고 말이에요. 늦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게 제일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한동대 언정부 교수님들 제일 고민이 뭐냐면 얘네들이 전혀 문화적이지 않다는 거야. 뭘 여기 앉아가지고 뭐 좀 세상 돌아가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맨날 숙제를 하다 보니까는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몰라. 작년도 최고의 인기 그룹 아니야. 엑소 아니야 엑소. 으르렁 엑소 그러면 어떤 어른들은 양주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시죠? 맞아. 최고의 인기 그룹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아이들은 좀 흥분이 이런 이제 걸그룹이나 이런 거 아이돌 그룹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전부 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말입니다. 이제 박지성으로 넘어가죠. 우리 아이는 이제 5학년이에요. 초등 5학년인데 박지성이 꽂혔잖아요. 박지성 이런 축구 선수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날 축구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제2차 정체성을 얻는 16세 전, 15세 전후의 사춘기 때까지는 말이죠. 미디어가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애들이 말입니다. 유명한 스타 공연장에 막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의 자신의 삶의 모델이며 바로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때에 이 미래 스타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미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변한 것이 종교죠. 근데 스마트폰 광고에 특별히 종교이 등장했잖아. 왼쪽에 있는 그 스님은 이름은 해민 스님.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그 교수로 계신 분이죠. 잘생긴 분입니다. 그 불교 그의 심찬 그 아주머니들 제일 좋아하는 일이 스님이 해민 스님입니다. 잘생겼죠, 똑똑하죠, 유머스럽죠, 글 잘 쓰죠. 그저 해민 스님이 스마트폰에서 보급을 웃고 계신데 뭘 보고 계신 걸까요? 개그 콘서트입니다. 개그 콘서트. 진짜 개콘 보고 계신 거예요. 오른쪽에는요, 실제 수녀입니다. 저분은 이제 고아원을 갖다가, 이제 운영하셨는데,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이제 자란, 성장한, 사회 나간 자기 제자들이 말입니다. 화상통화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요, 세상에서 변화가 가장 느린 곳인데, 스마트폰의 광고에 종교인들 등장시키는 것은 뭡니까? 그 뜻이 종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느 한 곳에도 이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 세계관 훈련을 받을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지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말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지식은 정보와 다르다라는 걸 그냥 아셔야 돼요. 우리 착각을 했어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중요하대. 그건 사실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식입니다. 성경은요. 정보의 개념을 갖기보다는 지식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화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큰 성이 있었어요. 그 성 앞에는요. 예쁜 연못이 있어. 그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아주 가득했다 그래요. 근데 그만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성에 큰 불이 난 것입니다. 우왕좌왕 불이 난리가 난 거죠. 큰 불 나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워낙 큰 불이 나다 보니까는 이 불났다는 소식이 그 불난 성 앞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들 사이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비상대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앞에 말이야, 불이 났대, 성에 불이 났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자 대부분 물고기들, 야 임마, 저거는 육지의 일이야. 우리 물속에 있잖아. 물을 이기는 불도 있다든? 괜찮아, 안심해. 그래서 남아있기를 작정했어요. 그렇지만 소수의 물고기들, 아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물고기 어떻게 이사하셨는데 묻지 마세요. 우화입니다, 우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시비 걸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물고기 이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서구에 읽으면서 어떻게 영어 말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불란성 앞에 남아있는 물고기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물을 파서 그런 자네 전공이 뭐야? 법학부. 그렇구나. 역시 논리적인 걸 잘 배웠네. 참 빨리 이렇게 빨리 나오나? 강사가 별로 할 말이 없어. 정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요. 보이는 물은 다 갖다 퍼다 본 거예요. 뭐예요? 연못에 물이 말라가지고 물고기가 죽은 거예요. 자, 그때 정보란 뭐겠어요? 성에 불이 났다. 이건 정보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정보는요, 역할은 거기서 끝나요. 지식은 뭐냐? 그 정보를 가지고, 야, 큰 불 났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연못에 물을 갖다 퍼다 부을 수 있고, 그럼 우린 죽을 수 있다. 라는 뭐예요? 판단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럼 판단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가는 행동, 그렇죠? 행동까지죠.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지식이란 뭐냐면요, 정보와 판단과 행동을 모두 통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뭡니까? 그러한 성경에 말씀한 대로의 삶,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이 하려면 뭐예요? 판단이 있어야 돼요, 판단.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 여태까지 뭐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쫙 습득해온 것이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부 때 전공이 종교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 여기 동국대에 여기 경주 캠퍼스 선악과 교수야. 진월 스님이라고요. 버클리에서 박사하는 똑똑한 스님이에요. 조교 중에서 키운 스님이에요. 정말 똑똑한지 몰라. 그리고 그 후원자가 많아서요. 지갑에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 진월 스님하고 제가 점심을 자주 먹었거든요. 이유는 식당 가서 고기 반찬은 다 제 겁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하루는 그 스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교회 다니지? 아, 인제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잘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사의 아들 이름이 뭐야? 이사의 아들 이름? 이사야가 아들 낳은 적이 있었던가? 뭐 어디 성경 퀴즈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리까리한 거죠. 근데요, 제가 잘 대답 못하니까는 그런 거예요. 이 진월 스님이 자기는 성경책을 7번 때 7번.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성경 읽다가 이사의 아들 이름이 나온 것 같아서 잘 기억을 해서 물어보는 거래요. 재밌죠? 스님이 성경을 7번 읽고 자기 전에 성경 읽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서 묻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스님에게 성경은 뭘까요? 정보일까요? 지식일까요? 정보예요, 정보. 그렇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은 뭐겠어요? 정보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영역에 이르는 행동까지를, 이것이 온전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럴 때 그 지식이라는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적인 영역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것은 제가 성경을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기 성찰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오직 먼저는 세 번째, 우리가 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세상을 아는 지식의 영역에서 미디어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저는 이제 함께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서로 다 끝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요. 아, 어려운 한 개 딱 남았구나. 스미스. 제가 강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2시 반까지입니까? 아니면 12시 반. 네,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하면 됩니까? 네. 어, 근데 토론 시간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토론도 12시 반 안에 다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토론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주시는 문제. 이제 문제를 내가지고 그래서 예. 토론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준비해온 게 날라가서요. 지금 하드를 가져왔어요. 외장 하드를 가져왔어요. 우리 소리가 나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곳에선 데스카가 만들어낸 마마주의 홍들을 만날 수 있다. 아버지로 불리는 데스카. 일본 만화의 신 혹은 아버지로 불리는 데스카. 그의 뜻을 이어받고 있는 곳은 데스카 프로덕션이다. 이곳에선 데스카가 만들어낸 만화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밀림의 왕 레오부터 사파이어 왕자, 블랙잭, 불새. 43년 동안 그가 만들어낸 캐릭터는 천여 종이지만 늘 중심이 되는 건 역시 아톰이다. 아톰은 1963년에 만든 일본 최초의 TV 만화 영화다. こうして誕生します。 방송되다 3년간 평균 시청률은 40.7%.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아톰의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톰은 거대하지도 않고 보잘것없이 작은 꼬마 로봇이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차별과 갈등을 느끼지만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간다. 그런 아톰에게서 일본인들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작은 것은 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다. 아톰은 바로 그 시대의 일본인들, 그들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キャラクターは戦後最大のキャラクターとしてテレビのブラウン管から飛び出し瞬く間に 아톰이 태어난 건 1952년. 당시 일본은 세계 제패를 꿈꾸던 제2차 세계대전을 무조건 항복으로 마무리하고 난 후였다. 패배주의와 무기력증에 빠진 일본인들은 미군정이 시작되자 혼란스러웠다. 일본은 무엇이며 일본인은 누구인가? 이런 혼돈은 급기야 서구 문명 컴플렉스로 나타났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아톰이다. 한 과학자가 사고로 그만 아들을 잃게 된다. 그는 과학의 힘으로 아들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아톰이라 이름지어 사랑으로 키운다. 하지만 로봇은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톰은 기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다.
과학자인 텐바 박사가 거두어 양아기를 잡는다. 하지만 학교에선 인간인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는 아톰. 혼란을 겪는 아톰과 전후의 일본인들, 그들은 닮은 꼴이었다. 만화에서 아톰은 상대가 아무리 거대해도 맞선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간다. 여러분 아톰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 진짜. 아톰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TV 만화 영화거든요. 진짜 아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톰을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에 와서 제가 그 대중문화를 배울 때에 아톰이 일본에서 만든 데스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만든 만화를 알고 약간 배신감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좋은 거였다가 일본에서 만들다니 그런 거죠. 근데 더 배우면 더 놀란 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때 완전히 패망한 일본을 이렇게 원동력이 뭐겠느냐 하는 조사를 갖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망한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준 애니메이션이 아톰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가 정체성에 어떻게 관여하고 한 사회와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톰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핵폭탄을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히로시마에 딱 떨어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명 죽었죠? 17만 명인가 죽었어요. 말이 17만이지 말입니다. 우리도 17만까지 세 번 적도 없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본은요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 전에 이미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 전역을 공습하는 바람에 초토화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1945년도에 완전히 망한 나라가 1964년 동경 올림픽을 개최한단 말입니다. 불과 20년 만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원인을 갖다가 일본의 민족성, 무슨 뭐 일본의 원래 중공업이 터전된 경제적인 구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결정된 게 뭔지 아세요? 아톰이 있었기 때문에. 아톰은 1951년 만화책으로 처음 나왔어요. 이걸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아톰을. 그리고 TV 시대가 열렸던 1961년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TV 만화영화가 아톰이에요. 여기서 일본 사람 뭡니까? 자기 얼굴을 본 겁니다. 이 아톰의 내용이 나잖아요. 아톰은 원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톰은 그 어떤 일본의 과학자가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서 그 슬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듭니다. 애주디 키우죠. 문제는 뭐예요? 로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냉장고는 잘 크고 있어요? 세탁기 무럭무럭 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한 아버지 과학자, 그래 넌 말이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세탁기에 버려버려요. 이 버려진 아톰을 갖다 과학자 친구인 텐마 박사가 주워다 키워요. 텐마 박사는 우리나라 만화책에서 코가 커서 이 코주구 박사가 소개된 사람이죠. 누군지 아시죠? 학교 보내요. 학교 보내면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키가 작냐, 이상하게 생겼네, 완전 장난감 취급당하는 거예요. 아톰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물어요. 아빠, 난 누구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에서 학교에서 왕따 나온 그날도 이제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에서 거대한 우주로부터 눈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못하게요. 지구가 위기에 빠지고요. 심지어 아톰이 보는 앞에서 아톰을 왕따시키던 친구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걸 지켜본 아톰은 갑자기 화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거대한 외계로봇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톰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외계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힘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톰이 몇 마력? 10만 마력이요. 안 해요. 아톰 만화책 일본에 나와요. 아톰이 10만 마력으로 설계되어 써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죠. 아톰은요 10만 마력의 힘을 가지고 외계로부터 물리치고요. 지구만 구합니까? 자기를 왕따시키는 친구까지 다 구해줍니다. 그러자 이 왕따시키던 친구들이 아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야 아톰, 넌 말이야 작고 보잘것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너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친구. 작지만 강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톰의 정체성. 이것을 일본인들은 뭡니까? 자신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래 우리는 말이야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쪽팔아 놀려. 우리 작지만 뭐야? 강하고 아름다운 민족이야. 아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일본 사람들은요, 일어나기 시작해서 무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작지만 말입니다. 제일 강한 튼튼한 자동차가 뭔 줄 아세요? 다일 기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 도요타가 만든 코롤라라고 하세요. 코롤라.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2천만 대 이상이 팔린 차예요. 이것도 통계가 10년 전 통계예요. 2천만 대. 미국 밖에서 2,500만 대가 팔린 차랍니다. 단순하자 말입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잘 만듭니다. 왜요? 제가 그 도요타를, 그 코롤라를 몰고 로키 산맥을 넘어온 적이 있어요. 로키 산맥에 아스펜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이게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AAA로 자동차 보험에서 막 전화했더니 그 견인차를 보내줬는데 그 수리용이 오더니만 이렇게 보더니만 냉각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제가 잘 몰랐거든요. 냉각수 부족해준 걸 메꾸더니 막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연기가 막 펄펄 났는데 괜찮냐?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냐? 그래?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냐? 그랬더니 나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됐더니만 제페니스카 넘버원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 철모고요. 그 로키 산맥 넘어서요. LA 출발해 녹산 넘어가서 뉴욕까지 길을 갔어요. 멀쩡합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축소지향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아이디어 보세요. 가장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어디서 뒀어요? 미디어를 통해 것입니다. 미디어가 가장 순기능이죠.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미디어는요.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 5분간 우리 쉬고 그동안에 우리 조명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